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일이다.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 나는 친구 둘과 함께 남자 셋이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산기슭에 위치한 온천 여관으로 주변에 별다른 것은 없지만 공기가 무척 맑은 곳이었다. 여관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짐이나 풀고 놀 요량으로 체크인부터 했다. 고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온 여행이다 보니 그다지 좋은 여관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풍스럽고 깨끗한 괜찮은 곳이었다. 여관의 입구에 들어서자 대단히 예쁜 여주인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도 예뻐서 우리들은 무심코 우아하고 탄성을 질러버렸다. 여주인은 짐을 맡아주겠다고 말하며 우리의 짐을 들려고 했다. 보통 직원이 짐을 옮기다 보니 한 친구가 의아한 듯이 혼자 운영하시냐고 물었다. 아니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바빠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짐이 무겁다. 짐은 우리가 가져갈 테니 방만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여주인은 고개를 숙인 뒤 앞장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여주인의 등 뒤에 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아이였다. 나는 여주인에게 자녀분이시냐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없으면 아이가 금세 울거든요. 아이를 업고 일하다니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아이는 대충 봐도 5살은 되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머니에게 늘 매달려 다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도 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짐을 푼 우리는 여관 밖으로 나갔다. 셋이서 산을 탐험하고 산기슭 가게에서 특산품을 사는 등 나름 재밌게 놀다가 여관으로 돌아왔다. 방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자 여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식사 준비가 되었는데 언제 가져다 드릴까요? 마침 우리도 슬슬 배가 고파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바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뒤 직원이 식사를 가져왔다. 이때 직원을 처음 봤는데 60세 정도 된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아저씨였다. 직원은 천천히 드시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잠시 뒤 여주인이 방으로 찾아왔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같이 먹게 해도 될까요? 우리는 아까 등에 엎혀있던 아이를 생각하고 괜찮습니다라고 승낙했다. 여주인은 활짝 웃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주인은 문 뒤에서 밥상을 꺼내왔고 아이를 등에서 내렸다. 그 모습을 본 우리는 말을 잃었다.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자기 마음대로인 아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웃는 얼굴로 여주인은 방을 나갔다. 어안이 벙벙해진 우리는 말없이 계속 밥만 먹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식사를 정리해주겠다며 직원이 왔다. 그리고 잠시 뒤 여주인도 왔다. 어머, 이 아이 평소에는 밥을 잘 먹지 않는데 손님들과 같이 있어서 즐거웠나 보네요. 여주인은 인형을 가지고 나갔다. 우리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솔직히 뭔가 찝찝하면서 불쾌했다. 그런 기분을 털어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온천이라도 들어갔다 오겠냐며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지쳤는지 고개를 저으며 먼저 자겠다고 했다. 결국 나는 혼자 목욕을 하러 갔다. 따뜻한 탕에 몸을 담그니 기분이 풀렸다.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기분 좋게 방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서 피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잔다고 했으면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나 싶어 빈정이 상한 나는 세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의 풍경을 봤는데 어이가 없었다. 친구들이 아까 그 인형을 사이에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문을 연 나를 본 한 친구가 말했다. 왔냐? 야, 이 아이가 이야기를 진짜 재밌게 한다. 나는 다가갈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멍청한 놈들아. 인형에 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쳤다. 친구들은 너야말로 무슨 소리냐, 아이가 심심하다지 않냐며 받아쳤다. 같이 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마음에 든 것 같네요. 손님도 우리 아이와 놀아주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여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져서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서 여주인과 직원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여관을 뛰쳐나갔다.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갔다. 뛰어가던 도중 문득 뒤를 돌아본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직원과 여주인이 여전히 빠른 걸음으로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등산로 입구에 다다라
희미한 빛을 본 나는 그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택시였다. 온 힘을 다해 택시에 올라탄 나는 기사님에게 빨리 출발해달라고 애원했다. 갑자기 내가 택시에 들이닥치자 아저씨는 깜짝 놀라 당황한 모습이었다. 내가 너무 필사적이었던지 아저씨는 나를 진정시키고 출발했다. 조금 달린 뒤 아저씨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겪은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다. 아저씨는 조금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여관은 5년 전에 이미 망하고 없어졌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멍해져서 말을 잃었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그 여관은 경영난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고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여주인과 몸이 불편한 남편, 그리고 4살짜리 딸. 친구들이 걱정이었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차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친구들이 마음에 걸린 나는 해가 뜨면 다시 여관에 데려다 달라고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해가 뜨자 나는 벌벌 떨며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갔다. 그곳에는 정말 밖에서 봐도 안이 다 보일 정도로 허물어진 여관이 있었다. 그리고 건물 앞에 친구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다행히 친구들은 감기 기운이 있는 것만 빼면 별 문제는 없었다. 친구들은 저녁밥을 먹은 이후로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주변이 까매지더니 친구들 앞에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났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당시엔 그게 꿈인 줄 알았다고 한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남자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내가 지른 비명인 것 같았다. 그러자 아이가 깜짝 놀라 방 밖으로 뛰어나갔고 주위가 밝아지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허름한 건물 안에 있었다고 했다. 어쩔 줄 모른 친구들은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하던 중 내가 돌아온 것이었다. 친구들은 혼자 도망친 나에게 무척 화를 냈다. 나는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일단 이 산에서 벗어나자고 달래고 산을 내려왔다. 부모님에게 제대로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을 따라 한동안 함께 절을 다녔었다. 다행히 나와 친구들에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관 자체가 유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묘한 체험이었다.